그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의 인식 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청각적 반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어떤 인식에 도달하는 방식 중에 무엇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몰아서 본다는 원리거든요. 저걸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지금 점이 9개가 있잖아.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림은 그냥 그림만 크게 보여주세요. 점이 9개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이세요? 위에 2줄, 아래 1줄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볼까? 근접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는 걸 붙여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는. 넘겨봐 주실래요? 지금 저 옆에는 점들이 규칙적으로 똑같이 있죠. 그러면 A는 그렇고 B는 어때요? 가로로 보여요? 세로로 보여요? 가로로 보여요. C는 세로로 보여요. 여러분이 왜 저거는 가로로 보고 저거는 또 다른 거는 세로로 볼까요? 근접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이따가 해볼 거예요. 과연 저렇게 눈은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 근접성의 원리를 청각적 인식 원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저건 이제 유사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시각의 인식 원리 중에 대표적인 건 유사성의 원리. 여러분이 저기 지금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혹시 그 가운데 네모가 더하기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봐요?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다 동그라미만 있었으면 저기서 십자가를 못 봤을 텐데 지금 다른 모양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것들을 몰아서 보고 있는 거죠. 또 넘겨볼까요? 저건 어떻게 보여요? 같은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가로로 보여요? 왜 그래요? 색깔의 유사성, 색의 유사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도 유사한 것들을 몰아서 보려고 하는 인식의 원리가 시각적으로 있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어요. 눈은 그래요. 또 볼까요? 자, 연속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거는 연속성의 원리는 뭐냐 하면 어떤 점들이 나열되면 선이 되잖아요. 그 선이 될 때 그 선은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점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사실은 점만 찍어놨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쭉 연속적으로 그 계속성의 원리라고도 해요. 그렇게 시각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또 넘겨볼까요? 그런 형태예요. 사실은 저 위에 포물선도 위로 있고 그냥 아래로 있고 그냥 그렇게 각각이 포물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착각인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동그라미들도 그렇고 이게 연속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인식 원리 저렇게 인식한다고 동의할 수 있죠. 또 넘겨볼까요? 저 완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완성의 원리. 저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줄 그 선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그 비어 있는데 여러분이 저기서 사각형을 볼 수도 있어요. 사각형 보여요? 사각형이 저 검정 선이 갖고 있는 사각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전혀 선이 없는 사각형도 보이죠? 보여요? 와,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의 인식 원리는 저렇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곰도 보이고 왼쪽 거에서는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삼각형도 보이고 저 곰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거를 다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시각이. 그렇죠? 그래서 저런 원리들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 강의할 때 여러분 삼각형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이렇게 이어서 그렸다고. 다른 삼각형을 아무리 그리라 그래도 여러분은 다 삼각형을 이어서만 그렸는데
이렇게 뚝뚝뚝 점 세 개를 떨어뜨려서 찍어도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건 저런 완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시각이 어떤 판단에 이르는 그런 인식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각이 과연 그런가? 이 얘기를 저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시각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이 그렇다 그랬어요. 서양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시각 중심적인 사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각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민족인데, 이게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그 청각 중심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열등한 걸로 이렇게 치부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청각 중심의 사고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들이라도 먼저 이 청각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인식 원리는 뭐고 그 사고 방식의 특징이 뭔가, 이런 얘기를 그냥 논문으로 한번 쭉 정리를 했었던 거죠. 맨 처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접성의 원리. 자, 우리가 저걸 보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눈은 가까운 것들을 연결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딱 꺼지면, 여러분이 눈을 딱 감는 순간 저런 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렇죠? 무엇이 가까운지 눈을 떴을 때 보이는데, 눈을 딱 감는 순간, 어두워진 순간, 그때 작동하는 건 시각, 청각밖에 없어요. 그래요?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거리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상상하려고 해도 저렇게 균등하게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또 전혀 다른 거리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청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죠. 눈을 뜨세요. 여러분, 근접성의 원리는 가까운 것들이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청각에서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엄마하고 딸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엄마고, 아빠 할까요? 그냥 아빠고 여기 딸이야. 여러분이 모르는 공간에 가세요.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와, 관객이 몇 분 계시는 것도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이 모르는 공간에 딱 갔을 때 누구는 가까이 앉아 있고 누구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볼 때 우리는 눈으로 판단할 때는, 아,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좀 안 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제 딸이 여기 앉아 있지 않고 저기에 앉아 있어요. 저는 여기 있고 딸은 저기 있어. 그리고 저는 선생님 옆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친해요? 우리 둘이 친해요. 근데 실제로 누가 친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제 음악학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악에서는 바로 직전에 난 소리보다 아까 난 그 소리가 지금 내가 내는 이 소리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바로 직전의 소리가 현재 낸 소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바로 다음에 낸 소리가 지금 낸 소리하고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각적으로는 아까 난 그 소리하고 지금 내가 낸 소리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송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 가서 뭐예요? 금성 부드러워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성악가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면요, 이 예자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 그자 나오죠. 근데 그 할 때 그 예자하고 그자가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리자에다가 금성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깊은 감동,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적, 그 깊은 정서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에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시어가 가지고 있는 그 청각적, 어떻게 해야 그 청각적 자극이 더 깊은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지금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방식을 자기가 그걸 알아서 했던, 몰라서 했던, 모르고도 했던, 그냥 감각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해내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모르고 했을 거야. 근데 그죠, 모르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 청각적으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깊은 감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음악의 의미가, 가사의 의미가 누가 노래하면 훨씬 더 깊게 와요. 근데 어떤 구조 때문에 그렇게 오는지는 우리가 몰랐던 거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시간이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은 근접성의 원리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이 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것,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어떤 거는요 30년 전에 그 누구의 목소리, 30년 전에 들었던 그 누구의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까 바로 직전에 아니고 30년 전에 그분, 그 옛날에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누구,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리하고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청각적 인식 원리란 말이죠. 그렇죠? 박수 칠려면 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성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계속성의 원리가 뭐냐 하면 점들이 쭉 연속이 되면 그게 선이 되는데 그 점과 점 사이가 비어 있어도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음이 도레, 이게 사실은 그게 음계의 음표를 그리니까 그게 그렇지만 실제로는 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도, 레, 미, 파,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야, 어떤 선 위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요? 아마추어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음계가 올라가면 같이 몸이 따라 올라가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꺾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시각적 인식 원리에 쏙는 거예요. 성악가 선생님들 학생들 레슨할 때 그래요? 오히려 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지, 내리라 그러잖아. 제 동생도 음악해요. 제 동생은 이제 프로 연주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얘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동생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놈아는 그 논밭을 막 지나서 저희 집에 오는데 얘는 막 노랫말도 막 어떤 노래에다 가사도 막 다르게 붙여서 부르고 그런 짓도 하고, 음계도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놈이 어떤 짓 했냐면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해볼래요? 도시라, 또 거꾸로 내려오면 도레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뭐 유학하고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언제 하는 거예요. 형, 나는 피아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 안 해.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나열된 걸로 보인대요. 근데 자기는 피아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대. 피아노가 이렇게 있다고. 사실 그 일관성이라는 건 청각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시각은 일관성이라는 걸,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죠.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시각은 절대로 일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은요 눈에 가려지면 바로 옆으로 가거든. 투과하지 못하면 일관성이라는 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을 써도요, 제가 다 뭐 제자들한테 너 이름 좀 써봐. 그러면 저는 뭐 임현식이에요. 그럼 임현식 이렇게 옆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다르게 써봐. 또 다르게 써봐. 그래도 다 이름을 써도 이거를 겹쳐서 쓰는 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을 겹쳐서 쓰는 애는 못 봤어. 이름을 다르게 써봐. 그럼 옆으로 또 다르게, 크게, 뭐 작게 다 보이게 써요. 옆에다가 쓴다고.
왜 그래요? 겹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청각은 겹쳐야 된다고요. 중첩해야 된다고. 그런 게 계속성의 원리나 이런 거에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각의 인식 원리와 청각의 인식 원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음악에 접근하는 우리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의 표현력도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바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했던 강의하고 좀 연결해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또 오늘 강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교실에서 학생들이 막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갖고 너희 놈의 새끼들 왜 싸워? 여기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벌을 받고 있었어요. 너희들 교무실 선생님 갔다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손 똑바로 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셨어요. 근데 금방 올 줄 알고 아이들이 이제 벌을 받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10분쯤 걸린 것 같아. 10분쯤 걸려서 딱 왔는데 한 아이는 손이 이렇게 돼 있고 한 아이는 쭉 번쩍 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누구를 혼내요? 누구를 혼내는 게 맞습니까? 네. 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아이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또 한 아이는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10분이 지났는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탁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놈의 새끼들 손 똑바로 만들어! 얘기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뭐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손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애를 핀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손을 번쩍 들고 있던 애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안 볼 때 쉬고 있다가 선생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번쩍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애는 어떤 거예요? 계속 들고 있던 애예요. 찌그러져 있던 아이를 혼내키면 아이가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도 억울할 것 같죠? 왜 억울할까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히 과정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왜 찌그러져 있는 거 보고 쟤는 사실은 충실하게 한 게 아닌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려는 강의가 이제 그런 주제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게 진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냐? 보통 과학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고 우리 신앙은 비합리적이라고 하죠. 비논리적이라고. 근데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제 생각에는 과학이나 이런 세상 학문들이 그 합리적이라는 말, 그거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시각 중심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 청각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드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던 거 오늘 한번 짧게 그냥 복습할게요. 눈으로 보는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의 틀 속에서 쭉 틀을 따라가서 어떤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굉장히 시각 중심적이다라는 이제 그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겁니다. 제 PPT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일단 생각의 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청각적 패러다임으로의 전 전환,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여기는, 그렇죠? 그냥 나중에 여기 우리 복음 단원들은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그 귀의 종교고 이방 종교는 또 눈의 종교고 이런 얘기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좀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들, 그냥 우상을 만든다 이런 것이 또 어떤 시각적 사고방식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가지고 있는 인식 원리가 있다고 지난번에 4가지 정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알려드렸어요. 한 번만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넘겨주세요. 저거 뭐예요? 근접성의 원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은 어떻다고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더 관계가 깊은 걸로 연결해서 본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3줄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위에 2줄이 붙어서 보이죠? 사실은 점이 9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걸 지금 가로로 봐요? 세로로 봐요? 가로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또 넘겨주시면 지금 점들이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있는 거는 가로, 세로? 가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세로로 보여요. 거리를 다르게 조정해주면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제 것들끼리 모아서 본다는 거라 그랬죠. 근접성의 원리라고 해요. 또 하나 넘기면, 저거는 어때요? 유사성이죠. 저기 동그라미하고 네모 있는데 가운데 네모들을 모아서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자,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이번에는 색깔의 유사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색깔을 또 연결해서 우리의 어떤 시선이나 사고방식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또 넘기면, 저거는 뭐 연속성, 뭐 계속성의 원리 그러는데 그냥 점들을 찍었을 뿐인데 그 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점이 찍혀 있으면 그것들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예요. 또 넘기시면, 그런 이제 뭐 위에도 사실 포물선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저 완성의 원리라 그랬죠. 사실은 칸이 다 줄이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채워서 저 안에서 사각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있는 사각형도 있고 선이 없는 사각형도 있다 그랬죠. 보이세요? 네, 그게 완성의 원리고, 또 넘기면, 저기 뭐 왼쪽 께에서 삼각형도 보이고 저 곰도 보이죠? 판다인가 봐요. 근데 사실은 다 색이 칠해져 있지 않고 선도 없는데 우리는 저걸 다 연결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시각이 가지고 있는 원리고, 저런 원리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런 원리나 저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런 사고방식이나 저런 원리는 모든 우리들의 그 지각하는 방식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건 분명히 시각의 인식 원리로 맞는데 저것이 청각적 인식 원리에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식이 저한테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시각과 청각의 인식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저 상태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시각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반론을 하나씩 이제 해본다고 지난주에 진도를 다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말을 잘 안 알아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근접성의 원리부터 제 반론을 좀 이렇게 적어와 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접성의 원리에 대한 반론은 이제 그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이 되게 더 관련을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제 청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거리라는 거는 굉장히 균등한, 정확한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어떤 게 가까운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청각은 그 균등한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귀로만 들었을 때는 그게 얼만큼 멀리 있는지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시간에 대한 감각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감각도 청각은 그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각의 인식 원리를 이 청각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적용할 수 없어요.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아니에요, 청각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까 오늘 찬양 너무 우리 박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지 왜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양 소리 오늘도 너무 은혜롭고 그래요. 그런데 소리는 여러분은 여기서 노래하셨는데 소리는 이 공간 전체에 있죠. 눈으로 보는 점은 거기 하나 있는데 그게 소리가 됐을 때는 모든 공간에 소리가 다 존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방식과 귀로 듣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인식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하면 안 된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근접성의 원리가 청각에 적용될 수 없는 게 그렇다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관계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더 가깝단 말이죠. 제 아들, 딸이 저기 있어도 저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눈에 안 보이는 그 관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아까 그 벌 줬던 그 선생님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관계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음악에서는 지금 현재 난 소리가 바로 직전에 난 소리, 아니면 바로 다음에 날 소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아까 난 그 소리하고 지금 내가 내는 소리, 그리고 지금 내가 낸 소리가 저 끝에 그 소리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소품 하나, 아니면 앞에서 던졌던 대사 하나가 그 작가들이 끝까지 다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앞에 나왔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느 순간에 딱 매칭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그게 근접성의 원리에 대한 제 기본적인 이제 반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유사성의 원리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유사성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형태나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었을 때 색이 있어요? 귀로 들었을 때 어떤 형태를 느낄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을 때는 형태나 색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거리감하고 긴장감 뿐이래요. 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거리감하고 긴장감. 그리고 그 어떤 음악에서의 어떤 소리에서의 유사성이라는 거, 그 유사하다는 거는 실제로 움직임, 그 운동의 특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늘 움직임의 결과물이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나기 전에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유사하다는 거는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 어떤 움직임,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뭐 예쁘게 생겼고 잘생겼고 뭐 피부색이 같고 뭐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사성에 대한 부분도 그냥 형태나 색깔의 유사성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으로 비롯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사성, 그런 특징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는 거죠. 반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설득돼요? 안 돼도 된다 그러지. 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 연속성의 원리 보면 점들이 어떤 방향을 갖는 거, 점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방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악보 같은 거 보면 저 악보 조그맣게 그려져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실은 점을 찍어놨을 뿐인데 그게 음이 올라간다고 우리는 느낀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시각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줄들이 있고 하나씩 이렇게 올려져 그려져 있으니까 괜히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올라가면 음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청각적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메르스는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음이 올라갈 때 같은 조건일 때 길이가 짧으면 음이 높아요, 낮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생각해 보세요. 저음으로 가면 현이 굵어요, 가늘어요? 굵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을 때,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굵으면 저음이, 또 가늘면 고음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이게 성대가 더 얇은 거잖아요. 네. 또
조건이 같을 때 길이가 같은 굵기면 길이가 짧으면 높은 음 낮은 음? 예, 길면 예. 굵기도 길이도 같을 때 장력, 예. 장력이 더 강하면 높은 음, 느슨하면 낮은 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진동수에 대한 문제지, 높낮이는 진동수에 대한 문제지, 그리고 어떤 긴장감에 대한 문제지, 이게 높이 그려진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이게 전혀 시각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청각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연속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신앙의 연속성은 어떻게 나와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연속성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벌 받던 아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벌 받던 아이는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그 움직임의 연속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눈으로는 판단받지만 실제로는 더 정직하게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눈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단편이. 근데 그 연속성이 실제로는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눈이 보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온사인이나 그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경찰차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이 빛들이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를? 전구가 만약에 두 개 있을 때 전구가 이거 깜빡 하면 어떻게 들린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얘가 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얘 깜빡 꺼지고 얘 깜빡하고 순간에 보여주는 걸 달리 보여줬을 뿐이거든요. 근데 소리의 연속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야 그게 연속성이 되는 거라고요. 청각은.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으로는 속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악가들, 그때도 언제 장난 삼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악가들은 사실 이렇게 합창하고 그럴 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 우리에겐 립싱크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현악기 선생님은 활싱크도 있다는데 그죠? 예. 네. 근데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용하는 분들은 아마추어들이라고 해도 무대에 쉽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용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돼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속적으로 소리가 계속돼야, 예, 과정이 움직임이 계속돼야 그게 실제로 소리가 가진 연속성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도막도막 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만 찍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까 오늘 대표님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뭐 첫 곡 방송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꼭 그 벌 받는 아이 이렇게 찌그러진 것처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이 계속 연속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우린 눈으로만 딱 보면 왜 저래? 왜 손 내려왔어? 똑바로 손 들어야지.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술적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좀 달라도, 틀린 것 같아도 그 과정을 이렇게 봐주시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넘겨볼까요? 네. 그 다음에 저거 이거 뭐예요? 완성의 원리죠. 지금 완성의 원리일 경우에, 여러분 지금 그 완성의 원리라는 게 계속성의 원리하고 비슷해서 공간을 계속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채워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이 독립된 부분들을 엮어서 전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독립된 부분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 채워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완성해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옆에 제가 뭐 빨갛고 뭐 파랗고 저런 거 써놨죠? 저 뭐 쓴 것 같아요? 저 뭐라고 쓴 것 같아요? 저거 제가 사랑해요라고 쓴 거거든요.
사랑해요라고 같은 자리에다 써놓은 거야. 사랑해요를 그런데 글씨는 절대로 이렇게 안 쓰죠. 글씨는 다 독립적으로 각각이 낱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떨어진 공간들을 채워가면서 연결해가면서 어떤 완성된 어떤 인식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랑해요, 청각은 그냥 같은 공간에 중첩되고 융합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되는 거냐 하면, 시각은 늘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분들이 모여서 점과 점, 선과 선, 또 면과 면, 이런 것들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청각적으로는 점 안에 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안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분 안에 전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청각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안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분 안에 전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이 청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각 중심적인 문화권에 원래 있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시각 중심적인 문화권에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시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옳고, 청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괜히 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과연 옳으냐, 그런 판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 그리고 각각을 독립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오늘 그냥 결론을 좀 내보고 싶은 건, 그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인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치에 합하다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 합리적이란 말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데 청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에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보고 저 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뭐 이렇게 어려워 빨리 대답 안 하고요. 저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그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를 제가 똑같이 시속 100km를 같이 달리면서 그 차를 보면 그 차의 속도는 제로예요. 그래서 달리면서도 이거 창문 열고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무엇이 관과되어 있는 거냐면 관찰자가 관과되어 있는 거예요. 저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관찰자가 정지해 있을 때만 옳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해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저 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오고, 반대 방향에서 100km로 오고 있는 차가 100km로 달리고 가고 있는 차를 봤을 때는 그 차의 속도는 시속 200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 어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한 가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과학, 그리고 이 시각적 사고방식이 이 말, 논리적이라는 말, 객관적이라는 말, 합리적이라는 말을 독점하고 있다. 청각에서의 합리성이 있고 시각에서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관찰자, 그 어떤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것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객관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거 분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본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 시각, 혼자의 시각이 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게 권위를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객관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대신하는 것. 그것 이상 아니거든요.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너도 그렇게 보고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청각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빨리 그렇다 그래 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하고 의미 있게 뭘 하지만 이게 실제로 청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그 패러다임이죠. 생각의 틀이 여러 것이 있는데 이 청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르게 접근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데 너무 그런 이제 다양성이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버거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거든요. 역설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그래서 그 역설적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판단, 시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청각적인 사고방식들을 더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깊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 사람은 뭐 지우개를 훔쳤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훔쳤어요. 누구에게 벌을 더 많이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훔친 사람한테 벌을 더 많이 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역설이에요. 그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합리성?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그 지난번에 소개했던 논문 한 번 더 읽고 혼자 생각해 보시고 전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